안녕하세요. 손천병원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해서 특히 나이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다 알고 계시죠? 어깨에 회전근이라는 힘줄이 있는데 그것이 찢어지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게 되면은 빈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빈도 증가는 연령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80대는 무려 80%에서 전층 및 부분 파열이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의 힘줄에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요. 그것이 점점 더 찌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령화가 특히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빈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 스포츠 문화가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영향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이런 사진이죠. 어깨 극상근 회전근개 파열은 네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찢어진 부위가 극상근 부위가 되겠죠. 이런 부위가 찢어지면 이렇게 많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넓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1cm 미만 소파열, 그리고 1에서 3cm, 3에서 5cm까지 이르는 중파열, 대파열까지도 이렇게 빈도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봉합근의 치유 요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령입니다. 연령 빨갛게 돼 있죠. 연령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봉합근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의 힐링 레이트가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술점 파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작으면 1cm 미만의 경우는 예후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3cm, 5c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광범위 파열의 경우에는 봉합근이 잘 유지가 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수술 전에 회전근이 지방 변성이 되는 정도, 지방 변성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회전근개 파열이 지속이 되었다는 만성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이 많이 끼게 되고 근육의 양이 떨어지게 되면은 봉합을 했다 하더라도 재파열 빈도는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층판 파열 이런 것도 되겠죠. 가장 큰 것은 역시 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파열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MRI를 찍어서 우리가 재파열이 됐느냐 아니면 붙어있는 힐링이 됐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MRI 상에서 힐링이 된 경우는요, 좋겠죠, 당연히. 수술 전에 비해서 상당히 유의한 임상적 개선이 나타나고 임상적 결과는 더 좋다고 합니다. 반면 MRI상 재파열이 된 경우는 수술 전보다는 임상적 개선이 있습니다. 확실히 통증은 좋아지고 임상적 기능도 좋아지지만 힐링된 경우보다는 결과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결과가 되는데요. 비록 재파열이 됐다 하지만 수술하고 나면 그래도 기능은 좋아진다. 하지만 힐링된 게 좋겠죠. 그래서 재파열이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수술을 해서 회전근개를 좋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회전근개 봉합술 나이가 됩니다. 70세 이상 나이가 많은데요. 과연 내가 이 수술을 해야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래서 여러 해외 학회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월랜드 같은 경우에는 78.2%에서 만족할 만한 임상 결과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버마분은 이런 점수, 여러 가지 점수에서 모두 다 증가했다. 오스티브는 65세 이상과 미만 모두 비슷한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70세 이상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수술하면요. 그래서 70세 이상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이 많이 없어요. 수술을 하는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을 하는 경우에 장기 주시 비교 결과가 없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아파도 참고 지내는 것이 반복되고 나이가 들면 병원 방문이 떨어지거든요. 오기도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시 결과가 많이 없습니다. 카로셋이라는 우리 선생님은 65세 이상에서 무려 42%의 높은 재파열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재파열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치유 능력이 전무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70세 이상에서도 재파열의 빈도는 높지만 그래도 치유 능력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광고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보조기를 오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조기를 뭐 6주간 하는 게 아니라 뭐 3개월 이상, 길게는 더 오래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무리한 활동은 제한하셔야 됩니다. 어깨를 많이 올리거나 뭐 농사를 진다든지 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들, 행동들은 많이 제한하셔야 되겠죠. 수술을 할 때도 너무 타이트하게 봉합하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해서 좀 이렇게 잘 붙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테크닉인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완골두를 자극시켜서 피를 나게 하고요. 또 점액낭을 또 보존해서요. 여기서 혹시나 혈류 생성이 들어가는지 그런 걸 또 이제 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면서 리젠실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주사를 맞아서 아무래도 혈류 생성을 좋게 하자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MRI인데요. 72세입니다. 72세 여기 72세 사진에도 MRI. 손천병원에서 찍은 MRI입니다. 이게 이 정도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파일이 됐죠. 그래서 어깨 부종도 꽤 많이 있고요. 어깨 퇴축도 되어 있고 지방 변성도 와 있네요. 와 있고 견봉도 꽤 뾰족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봉을 깎습니다. 견봉 성형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다 깎아놨죠. 깎아놓고 여기 회전근개는 여기를 당겨서 이쪽에다 붙여주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됐죠. 비록 지방 변성이 여기가 있고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비교적 건강한 힘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약해 보이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재파열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보조기 오래 하고 관리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6세입니다. 76세 여자분이죠. 여기 뭐 강봉이 파열이에요. 여기 뭐 힘줄이 뭐 거의 안 보이고 여기까지만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상당히 얇고 기능도 떨어져 보입니다. 뼈의 견봉도 좀 뾰족하게 보이죠. 이 견봉 다 깎아야 되겠죠. 이거 뾰족하게 보여가지고 새부리처럼 깎아야 됩니다. 깎아주고 힘줄을 당겨서 이 위치에다가 당겨주는데요. 아무래도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당겨오면 좋긴 하겠지만 못 당겨오기 때문에 레디알리제이션이라죠. 요걸 좀 까주는 거죠. 이걸 까주고 이쪽으로 좀 당겨서 상완골두의 내측으로 좀 당겨서 내측화로 한 다음에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6세지만 꽤 그래도 힘줄의 모양은 유지가 되고 지방 변성은 조금 있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져서 이후는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72세, 76세 다 두 분 다 봉합이 잘 됐죠. 결론입니다. 70세 이상 수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죠. 젊은 사람에 비해 봉합 부위 치유 능력은 떨어집니다. 확실히. 하지만 봉합술 이후 임상적 증상은 현저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연령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생물학적 연령을 고려해서 전신 상태가 양호하면 70대도 70대 이상도 봉합술 수술에 적응이 대상이 됩니다. 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는 이제 수술도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전근개를 봉합을 해서 즐겁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도 회전근개 파열 70대 이상 나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